한국 최고의 탐정이죠. 헤이! 드디어 우리한테 걸맞는 사건을 맡았네요. The island is dying. The dinosaurs must be preserved. This is stupid. My family is trapped 240 floors in the air. 일단 계속 찾아봐요. 우리 미스터 채 드디어 찾으셨네? 이름이 다 생겼어. 마녀 아씨. Dread it. Run from it. Destiny still arrives. 에이, 그래. 영화를 보는 큰눈 무비빅.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화 큐레이터 오상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금주의 빅무비는 몬스터헌트 시리즈의 두 번째 작품 몬스터 헌트 2 요괴의 사냥단입니다. 이 작품은 쿵푸 팬더 그리고 슈렉 3를 연출한 중국 감독 라멘 허 감독의 작품인데요. 인간과 요괴 두 종족의 전쟁을 담은 판타지 액션 어드벤처 몬스터 헌트 2 요괴 사냥단.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인간과 동물 그리고 요괴가 함께 살았던 먼 옛날. 요괴 세상에 반란이 일어나고 요괴 여왕은 나쁜 요괴 세력에게 쫓기기 시작하는데요. 결국 그녀는 인간 천음에게 자신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맡깁니다. 얼마 후 천음은 요괴 세상의 후계자 우바를 출산하죠. 천음과 그의 아내 사소남은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바를 지켜냅니다. 하지만 결국 부부는 우바의 삶을 위해 요괴 세상으로 돌려보내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우바의 특별한 능력을 탐내는 나쁜 세력이 마을을 습격해옵니다. 그들을 피해 달아나던 우바는 인간 세상에 발을 들이게 되죠. 그러나 인간과 요괴 사이의 갈등이 깊어진 세상. 인간 아이들에게 쫓기던 우바를 요괴 뻔뻔이 구해주는데요. 그렇게 우바는 뻔뻔과 뻔뻔의 인간 두목 투숙군의 여정에 동행하게 됩니다. 도박과 사기를 일삼던 투숙군은 우바에게 거액의 현상금이 걸려 있음을 알게 되는데요. 그는 자신의 빚을 탕감하기 위해 우바를 팔아넘기려고 하죠. 한편 우바를 잊지 못한 천음과 사소남은 도시를 찾아 헤맨 끝에 우바를 찾아내는데요. 하지만 투숙군이 순순히 우바를 내어줄 리 없죠. 과연 천음과 사소남은 무사히 우바를 되찾고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인간과 요괴가 공존하는 세상을 그린 판타지 영화 몬스터 헌트 시리즈. 1편 몬스터 헌트는 개봉 당시 6,500만 관객을 동원하며 중국 영화 역사상 가장 큰 흥행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몬스터 헌트 2 요괴 사냥단은 속편을 기다려온 팬들에게 더욱더 큰 기대감을 주기도 했었죠. 화려한 배우의 캐스팅과 개성 만점 요괴들의 등장이 더욱더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1편 몬스터 헌터에서는 배우 탕웨이가 코믹한 모습으로 깜짝 등장해 놀라움을 안겼는데요. 이번 영화에는 배우 양조위가 등장합니다. 그는 도박장을 전전하며 꽃미남 외모와 타고난 말솜씨로 도박 자금을 끌어모으는 투숙군 역할을 맡았는데요. 그동안 보여줬던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과 달리 미워할 수만은 없는 사기꾼으로 변신했습니다. 또 이번 영화는 배우 양조위의 첫 판타지 액션 영화이기도 한데요. 그는 우바를 놓고 벌이는 요괴들과의 액션까지 완벽히 소화해냈습니다. 여기에 뛰어난 위장술을 가진 착한 요괴의 뻔뻔.
온몸에 위협적인 가시가 돋는 가시 요괴까지 다채로운 능력의 요괴들도 보는 재미를 더하죠. 우바는 주인공답게 독특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因为他喷过你口水，他惊吓大叫出声的时候，你就能看到他看到的东西。 그 덕분에 인간 엄마 아빠를 다시 만나게 되기도 하죠. 我看到胡巴的手了。 이처럼 뛰어난 기술력으로 완성한 요괴 캐릭터가 등장하는 몬스터 헌트 2 요괴 사냥단은 중국 영화의 수준을 한층 더 끌어올렸다는 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바를 놓고 펼쳐지는 인간과 요괴의 한판 대결, 몬스터 헌트 2 요괴 사냥단, 금주의 빅무비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바를 지키기 위해 악에 맞서는 인간들의 모습은 큰 감동을 선사하기도 하는데요. 인간과 요괴 두 종족을 뛰어넘은 진한 우정, 이 영화의 핫신으로 만나보시죠. 영화 몬스터 헌트 2 요괴의 사냥단 속 핫신. 악한 요괴 바르에게 납치당한 우바. 천음과 사소남 뻔뻔히 그 뒤를 쫓아가는데요. 그때 떠난 줄만 알았던 투스꾼 등장. 바르의 손에서 우바를 구출해냅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죽은 요괴를 삼켜 몸집을 키우는 바르. 우바가 자신만만하게 나서보지만 바르의 화만 더 키울 뿐이죠. 이번엔 모두가 힘을 합쳐 바르와의 전면전에 나섭니다. 우바의 침을 이용한 작전 돌입. 일단 바르의 시선을 막는 데 성공하죠. 그 틈을 타 천음이 바르의 머리를 향해 검을 날립니다. 이 장면은 서로 다른 두 종족이 합심해 악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잘 보여준 장면입니다. 오늘 금주의 빅무비가 선택한 영화 몬스터 헌트 2 요괴 사냥단. BTV로 즐겁게 감상하시고요. 지금까지 영화 큐레이터 오상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네21 편집장 주성철입니다. 오늘의 빅스타는 언제나 훈훈한 비주얼로 여심을 사로잡는 배우죠. 배우 김영광 씨와 함께합니다. 무비빅 시청자 여러분, 너의 결혼식의 황우연 역할을 맡은 김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기계적인 거 아니에요? 이렇게 버튼 누르면 나오는 것 같은. 네, 이번에 신작 영화죠. 너의 결혼식으로 찾아와 주셨는데요. 그 소감이 어떠신가요? 너무 떨리고 또 제가 이제 주연으로 나오는 영화가 처음 영화예요. 그래서 또 영화를 찍는 내내 즐겁고 행복하고 설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첫 주연 영화로 첫 단독 인터뷰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아, 네. 이런 인터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전학생, 나 일반 학원. 영화 너의 결혼식은 고3 여름 전학생 승희와 그녀에게 첫눈에 반한 우연희의 이야기인데요. 나랑 사귄다 그러면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걸? 우리 사겨. 비켜줄래? 끊임없는 우연의 애정 공세에도 승희는 전혀 관심을 주지 않죠. 너 뭐하냐? 그렇게 우연은 승희를 쫓아 같은 대학에 입학하지만 이번엔 그녀의 남자친구가 그를 막아섭니다. 나 네가 생각하고 바라는 어릴 때 그 여자가 아니라고. 이렇게 두 청춘 남녀의 다사다난한 첫사랑 연대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결국 사랑은 타이밍이다. 영화 너의 결혼식 속에서 맡으신 역할이죠. 우연이라고 하는 남자는 어떤 캐릭터인가요? 네, 첫사랑이 곧 끝사랑이라고 믿는 그런 캐릭터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사회 초년생까지 첫사랑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 영화로는 남자 고등학생 연기를 두 번째 하시게 된 건데요. 네, 피 끓는 청춘이라는 작품에서도 고등학생으로 나오셨죠. 네네. 근데 그때는 이 가운데 머리카락 하나를 늘 내리고 있는 카리스마 넘치는 학교 짱 역할이셨잖아요. 근데 이번 영화에서는 좀 많이 달라요. 차별점을 두려고 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피 끓는 청춘 때는 사실은 못되지만 조금 지구지순한. 둘이서 뭐였어? 나 진짜 뭐였냐고!
그런 거를 마음에만 품고 있는 그렇지만 또 동네에서 잘 나가는 친구들끼리 체면이 있으니까 약간 그런 캐릭터였다면 야, 너 내가 뛰지 말라 했지? 이번에는 맡은 황우연이라는 캐릭터는 천진난만하고 굉장히 사랑에 충실하고 용감한 친구여서 좀 그때그때 순간적인 감정을 굉장히 느끼면서 연기에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피클린 청춘이라는 작품에서도 이제 박보영 씨를 계속 쫓아다니는 그 역할이었다고 할 수 있겠고 이번 작품도 그런데요. 박보영 씨와 다시 호흡을 맞춘 소감은 어떠신가요? 오랜만에 다시 만나서 작업을 할 때 불편하거나 뭐 조금 어색하거나 그런 것 없이 오히려 되게 익숙하게 촬영을 하다 보니까 좀 더 둘의 사이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신들이나 표현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보영 씨가 이 작품을 해주어서 저는 너무 다행이고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 속에서 우연은 승희라고 하는 학생을 무려 10년 동안 좋아하잖아요. 처음에 이 승희의 매력을 뭐라고 느꼈던 걸까요? 승희라는 인물이 굉장히 되게 안에는 여리고 되게 이렇게 막 사랑스럽고 그런 것들이 많이 감춰져 있는데 우리 잘 지내보자. 겉으로는 무언가 좀 일부러 더 그런 게 있어서 좀 더 승희가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고 괜히 터프한 척하고 독하게 말하고 그치? 뭐라는 거야? 맞네 맞아. 그렇게 차갑게 군들 이렇게 굉장히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희의 매력은 그런 것 같습니다. 졸라 예뻐. 그 처음에 반하는 장면도 굉장히 재밌었어요. 벌을 서고 있다가 그 전학을 온 그 승희에게 말을 한번 걸어보려고 이렇게 엎드려 뻗쳐 자세로 이제 접근하잖아요. 그런 장면들 보면 되게 눈이 재밌더라고요. 천진생 미안해가 없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야. 너 바지 터졌어. 너의 결혼식 시나리오를 이제 봤을 때 굉장히 좀 재밌게 할 수 있겠다. 우리 사겨. 내가 편하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우연이라는 인물을 재밌게 표현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너의 결혼식을 이제 선택한 부분도 있고요. 촬영을 하면서 이제 교무실 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리얼한 표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이게 맞을 때요. 자꾸 시비 걸었잖아. 실제로 이렇게 맞아가지고 분명 뭘 댔는데도 멍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네 맞는 이유는 알고. 한동안 이렇게 좀 잘 이렇게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잘 못 짓겠네요. 그리고 떡볶이를 먹고 있는 장면을 보면 이 박보영 배우랑 또 실제 좀 키 차이가 좀 나서 그런 에피소드는 없으신지도 좀 궁금해요. 그 영화 찍을 때 초반부에 이제 키 차이 때문에 이렇게 낮추느냐 아니면 올리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오히려 그런 키 차이들을 더 보여주자. 이렇게 우리가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으니까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잖아요. 굉장히 저는 오히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 작품에서 두 사람의 호흡이 돋보인 장면이 있다고 하면 어떤 장면일까요? 많은데 많은데 어떤 장면을 말씀드려야 스포일러가 안 되지? 우연이가 승희를 바라볼 때 너무 아름다웠던 장면이 있어요. 강릉 바닷가에서 그 추억의 MP3도 이렇게 선물하고 하면서 하는 장면인데 이 조그만 거에 노래 60곡도 넘게 들어간대 죽이지. 이 승희가 제가 좋아하는 첫사랑이잖아요. 첫사랑에다가 아름다운 이 바다와 같이 이게 어우러지니까 그 장면이 굉장히 아름답고 예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20대 후반이나 30대 관객들에게 그 향수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죠, 이번 작품에. 그러니까 우연과 승희가 처음 데이트를 하는 떡볶이집. 야, 학주다! 우연과 승희가 학생 주임에게 들키는 장면도 있고요. 와글와글 모여 사는 그 대학교 하숙집. 김영광 배우에게도 과거 학창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을 줬을 것 같은데요. 그 느낌은 어떠신가요? 특히나 그 물건들이 그때 나이대와 굉장히 공감이 많은 거거든요. 그 핸드폰도 이렇게 실제로 제 나이 때랑 거의 흡사하고요. 실제로 MP3도 제가 썼던 기종 중에 하나고 나도 이런 거 있었는데 이러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면서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영화 촬영은 가을과 겨울에 진행이 됐는데 그 배경은 또 여름이잖아요. 그런 데서 네. 오는 에피소드는 없었나요? 대학교 때 그 미식축구 장면을 찍을 때 낮부터 새벽까지 찍고 그 다음날 또 낮부터 다시 새벽까지 찍는데 너무 춥더라고요. 그래서 체력적으로도 좀 힘든 씬인데 날씨까지 추우니까 좀 많이 힘든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우연의 친구들 캐릭터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요. 네. 여학생 둘을 한 사람이라고 진짜. 그러니까 둘이 때려쳐 몇 번을 설명을. 그 룸메이트인 그 강기영 배우가 네네. 있었고요. 또 딱 봐도 모범생처럼 보이는 장성범 네. 배우도 있었고 또 이 하숙집에서 그 소고기가 아니면 좀 그래요. 돼지 한 마리를 다 처먹을 것 같은 놈 웬일이래. 좋은 말 할 때 나와! 소고기를 찾는 네. 고급필 배우도 있었는데요. 네. 이들 친구와의 호흡은 어떠셨나요? 저희가 이제 나이 차이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너무 좋고 그런 분위기가 촬영을 할 때 현장에서의 분위기로 이어지더라고요. 굉장히 너무 감사하고 좋았고 특히 강기영 형 같은 경우는 근데 너무 서로 잘 맞아서 오히려 막 씬을 찍다가 더 찍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작품은 너의 결혼식에서 10대부터 20대 후반까지 굉장히 긴 시간대를 혼자 연기를 하셨어요. 매 순간 직업도 바뀌고 감정도 바뀌고 그런 것들을 연기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10대 때, 고등학교 때의 이 풋풋한 사랑이 굉장히 용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떡볶이! 저는 오히려 그런 마음을 계속 간직하고 그렇게 연기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감독님과 촬영을 하면서 사회 초년생이 되고 나서는 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갑자기 이성적으로 변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성숙해지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씩 단계별로 연기를 하려고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나 아직도 너 좋아해. 넌? 저는 사회 초년생일 때의 표정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여기. 사회 초년생이 됐을 때는 뭔가 그 좁힐 수 없는 거리감 같은 게 느껴지니까 네. 그때 표정이 저는 좀 인상적으로 남았습니다. 그때는 되는 일이 없어가지고 역할이 상황이 그랬어요. 그렇죠. 예. 네, 영화 너의 결혼식이 대중들에게 어떤 영화로 기억되길 바라시나요? 굉장히 저는 찍을 때 너무 즐겁고 이 상황이 너무 재밌고 또 승희를 보면 너무 설레이고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면서 영화가 촬영이 끝날 때까지 찍었던 것 같아요. 관객분들께서도 이 영화를 보시고 굉장히 즐겁고 되게 설레이고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느덧 배우 경력 10년 차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까? 그리고 영화 데뷔로는 그 6년 전에 차영사가 데뷔작이셨는데요. 그때도 저는 이제 영화 속에서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워낙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손님들 고기를 잘라줘서 그냥 먹는 장면 있잖아요. 네네. 그런 장면들 보고 있으면 너무 좋았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이어트 중이라. 너도 많이 먹어라. 감사합니다. 혹시 앞으로 어떤 역할을 좀 해보고 싶으신가요? 일단은 사랑이 들어간 얘기들을 좀 해보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요. 너의 결혼식을 찍고 나니까 제가 하면서 막 되게 재밌겠다라고 생각이 들 만한 그런 역할들을 좀 해보고 싶어요. 네, 끝으로요. 저희 무비빅스타에서는 대놓고 PR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데요. 제한 시간은 단 13초에 불과합니다. 뭐라고 해야 되지? 하나, 둘, 셋, 시작. 잠깐만요. 그렇게 빨리. 하나, 둘, 셋, 시작. 네, 3초가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환승이와 첫사랑이 끝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우연히의 다사다난한 연대기 로맨스 영화입니다. 너의 결혼식 8월 22일 날. 한 번만 다시 하면 안 되나? 너도 참 세상 힘들게 산다. 됐거든. 네, 오늘의 무비빅스타 배우 김영광 씨와 함께했는데요.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배우 김영광의 영화들 BTV에서 감상하세요. 파워풀한 남성미를 자랑하는 할리우드 대표 액션 배우. 믿고 보는 드웨인 존슨의 재난 액션 블록버스터 스카이 스크래퍼를 만나보자.
오늘의 주인공은 FBI 요원 소이어. FBI, show me your hands! 그렇게 폭파 사고로 왼쪽 다리를 잃게 된 그는 가족과 함께 행복한 새 출발을 꿈꾼다. Daddy loves you. Me. Okay. You know what? You're both right because Daddy loves you both. 240층의 세계 최고층 빌딩. 이 최첨단 건물의 보안 팀장을 맡게 된 소이어. This tablet will give you administrative access to the Pole's fire and safety control measures and make sure everything checks out. 하지만 그를 노리는 적의 무리가 있었으니 소이어는 낯선 남자에게 안전 제어 시스템 태블릿을 빼앗기고 만다. 태블릿을 훔친 이들의 정체는 세계 최악의 테러범들. 그들은 지상 최대의 빌딩을 폭파하기 위한 작전에 돌입한다. 테러범들이 태블릿을 이용해 방제 시스템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불길을 통제할 방법은 사라져버리고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만 이곳. 수많은 사람들이 대피하는 가운데 미처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빌딩 안에 갇혀버린 소이어의 가족. Mom, are we gonna die? No. Baby, we are not gonna die. We are gonna be just fine. I promise. 그 약속을 지켜줄 소이어는 타워 크레인을 통해 건물 진입을 시도한다. 무서운 속도로 번진 불길은 이미 빌딩 전체를 삼켜버린 상태. 크레인을 최대로 확장시켜보지만 거리 확보 실패. 게다가 그를 테러범으로 간주한 경찰의 추격까지 더해진다. Okay, don't shoot. 진퇴양난에 빠진 그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다. 의족을 찬 상태에서도 어마무시한 점프를 감행하고 결국 무사히 빌딩 안 진입에 성공한다. 하지만 화마에 휩싸인 빌딩 속에서 이미 뿔뿔이 흩어져버린 소이어의 가족. 게다가 테러범의 일원이 소이어의 아내까지 위협해오는데 다행히 때맞춰 등장해 아내를 구하게 된 소이어. You okay? Honey, stay right there. Daddy's coming for you. 일단 아내와 아들 먼저 빌딩 밖으로 탈출시키는 소이어. Come with me, baby. Bye. 롤러코스터보다도 무서운 속도로 하강하는 엘리베이터. 불길이 번진 상층부를 지나 가장 아래로 내려왔다 생각되는 순간 제어 장치를 가동시켜 무사히 착지. 한편 빌딩을 폭파한 테러범들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으니 바로 빌딩을 만든 홍콩 갑부 자오를 처단하고 그가 가진 비밀 장부를 훔쳐내는 것. 하지만 자오는 테러범들의 총격을 피해 벙커로 숨어버린다. Open the doors. The penthouse floor has its own subroutine. I can't open the doors with this tablet. 벙커 문을 열 수 있는 단 한 사람, 바로 빌딩 보안 담당 소이어. That's the man I was looking for. I hear your dad knows everything about this building. 급기야 테러범들은 소이어의 딸을 인질로 붙잡고 그를 협박하기 시작한다. Okay, Gussie. You're gonna bring Xiao and what he's holding behind those doors to me. Or I'm gonna throw your daughter off the roof. 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는 벙커 문을 반드시 열어야만 하는 상황. Okay, there's got to be a way to open these doors.
Where did you put the subroutine panels that controls them? Where did you hide it, Zhao? Behind the turbines. Oh, come on, man. 결국 소야는 발전기를 끄기 위해 위험천만한 고행길에 오른다. 소야에게 허락된 액션 도구라곤 외줄 하나와 강력 테이프뿐. This is stupid. 하지만 이 말도 안 되는 고공 액션을 이 남자가 해내지 말입니다. 의족을 한 상태에서도 한 발 한 발 옆으로 나아가는 소야. 얇디 얇은 기둥에 줄 하나 매달고 고공 낙하를 시도한다. 화염에 휩싸인 초고층 빌딩에서 펼쳐지는 그의 아찔한 사투. 이제 회전 패널만 통과하면 계획의 절반은 성공한 셈. 드디어 발전기 앞에 무사히 안착. 마침내 안전망이 재부팅되면서 벙커의 문은 열렸지만 시스템 과부하로 발전기가 폭발해버리고 다시 한번 외줄에 매달려 극한의 고공 액션을 선보이는 소이. 보기만 해도 고소공포증을 유발하는 까마득한 상황. 하지만 포기를 모르는 소야는 마지막까지 사력을 다해보는데 과연 그는 무사히 딸을 구해낼 수 있을까? 영화 스카이 스크래퍼. 안녕하세요, 무비빅 시청자 여러분. 실화 첩보극 공작을 연출한 영화감독 윤용민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저의 버킷 무비는요,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의 데어 윌 비 블러드입니다. 19세기 말 석유 붐이 한창이던 미국 서부 지역. 이제 막 석유 사업을 확장해가는 다니엘에게 홀이라는 남자가 찾아옵니다. We have oil and it seeps through the ground. Just give me $500 in cash right now and I'll tell you where it is. 그의 제보가 사실임을 확인한 다니엘은 인생 역전을 직감하는데요. Then we're making money. We're making the real money that we should be making, not just. 폴의 동생이자 마을의 사이비 목사인 엘라이는 땅값으로 호기로운 액수를 제시하지만 $10,000. I'll give your church a $5,000 signing. $10,000. Do you want to find someone else that's going to come up here and drill, Eli, make the investment and do all the hard work that goes into it? 야망 있는 사업가 다니엘 또한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석유업계의 거물로 성공할 수만 있다면 그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준비가 된 남자 다니엘. There's a whole ocean of oil under our feet. No one can get at it except for me. 종교를 수단으로 삼아 부를 축적하려는 타락한 목사 엘라이. 과연 이들의 광기어린 탐욕은 어떤 파국을 불러올까요?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이 그려낸 일그러진 욕망의 드라마. 영화 감독 윤종민의 버킷 무비, 영화 데어 윌 비 블러드입니다. 10년 전인 2008년도에 극장에서 이 영화를 처음 봤는데요. 배우들의 연기, 감독의 연출, 그다음 촬영, 음악까지 어디 하나가 모자란 데가 없는 개인적으로 마스터피스라고 생각하는 영화인데요. Now I know that you would like to build a pipeline through my property. Be baptized. 다니엘과 엘라이라는 두 인물을 통해서 미국 자본주의의 성장의 양대축인 You've come here and you've brought good and wealth, but you have also brought your bad habits as a backslider. 종교와 산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석의 여지도 굉장히 다양한 영화고 또 시각적인 볼거리도 좀 많은 영화라서 한번 이번 기회에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추천해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폴 다노라는 배우를 처음 알게 됐는데 굉장히 충격적으로 연기를 잘했습니다. He does these things all the time, these mysteries that he presents, and while we wait for his word. You're not the chosen brother, Eli. 영화의 엔딩 장면에서 이제 다니엘과 엘라이가 격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볼링장에서. Did you think your song and dance and your superstition would help you, Eli? 다니엘 데이비스와 맞대결을 하는 전혀 밀리지 않고 기운해서 I'm your old friend, Daniel. I'm not a false prophet. Help me, sniveling boy. 그 장면의 연기를 보시면 아마 그 두 배우의 연기만으로도 소름이 돋지 않으실까. 영화가 처음 시작하면 아무 대사가 없이 다니엘이 곡괭이질을 하며 석유를 이제 캐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장면이 몇 분 동안 나오고 기차에서 아기를 안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때 보이스오버로 영화의 첫 대사가 시작되는데 Ladies and gentlemen, I've traveled over half our state to be here tonight.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 이 영화는 걸작이구나라는 걸 첫 장면을 보면서 알게 됐고요. 무성 영화 방식으로 시작해서 영화를 여는 방식이 너무나 근사하고 그 순간에 완전 매료됐는데 제가 영화 사상 데어 윌 비 블러드의 이 오프닝을 가장 좋아합니다. I assure you, ladies and gentlemen, no matter what the others promise to do, when it comes to the showdown, they won't be there. 묵직한 영화, 혹은 뭐 진지한 영화, 또 그게 아니라면 배우의 명연기 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꼭 한번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무비빅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저의 버킷 무비 데어 윌 비 블러드를 소개해드렸는데요. 꼭 TV를 통해서 시청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저는 영화 감독 임종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영화. 한 번 봐도 다시 봐도 매력이 샘솟는 영화. 소장가치 있는 영화를 취향대로 골라드립니다. 한 가지 주제, 두 가지 시선, 백업 무비. 안녕하세요, 오상진입니다. 신의 21 편집장 주성철입니다. 자, 오늘의 백업 무비는 한여름의 축제, 뮤지컬 영화입니다. 요즘 뭐 더위 때문에 굉장히 심신이 지치고 푹푹 찌는 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뭐 이럴 때 시원한 춤과 노래들로 이 무더위를 한꺼번에 날릴 수 있는 그런 영화 두 편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백업 무비는 아바의 명곡들로 수놓은 영화 맘마미아입니다. 지금 이 편이 개봉해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이 편을 보시기 전에 꼭 백업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네, 이에 맞서 제가 소개해드릴 오늘의 백업 무비는 아카데미 6관왕에 빛나는 뮤지컬 영화 라라랜드입니다. 무엇보다 라이언 고슬링과 그리고 엠마 스톤의 환상적인 케미가 아주 돋보이는 그런 영화죠. 네, 그럼 그리스의 여름 풍경을 담아낸 뮤지컬 영화 맘마미아 먼저 만나보시죠. 아리야, 메릴 스트립 영화 찾아줘. 아리야, 이 중에서 아만다 사이프리드 영화 찾아줘. 그리스의 한 작은 섬에서 엄마 도나와 단둘이 살고 있는 소피. 그녀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죠. And I found this. Stop it! 어느 날 소피는 우연히 엄마의 옛 일기장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아빠로 추정되는 새 남자의 이름을 찾게 됩니다. Even if you fail. 큰 결심을 한 그녀는 세 명에게 모두 결혼식 초대장을 보내죠. 드디어 결혼식 전날. Hi. 초대에 응한 아빠 후보 3인이 도착합니다. You are expecting us. Oh my God. Yes. 옛 연인들을 한꺼번에 만나게 된 엄마 도나는 멘탈 붕괴의 직전이죠. 소피는 이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진짜 아빠가 누구인지 추측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So who is your dad? Sam, Bill, or Harry? I don't know. Oh my God.
과연 그녀는 진짜 아빠의 손을 잡은 채 결혼식장에 입장할 수 있을까요? 영화 맘마미아입니다. 네, 이 영화는 뮤지컬 맘마미아를 스크린에 그대로 옮겨놓은 작품인데요. 원작 속의 음악과 스토리를 그대로 재현해놓고 있는데요. 아바의 명곡들이 빛나는 뮤지컬 영화, 이것이 바로 이 영화의 백업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네, 맘마미아에서는 아바의 주옥 같은 명곡들이 무려 18곡이나 등장합니다. 지중해의 아름다운 풍광, 그리고 로맨틱한 스토리가 최고의 콜라보를 이루어내는 거죠. 맘마미아의 전체 스토리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 소피가 진짜 아빠를 찾아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요. 이 영화의 시작부터 아바의 명곡인 I Have a Dream이 흘러나오기 시작하죠. I have a dream, a song to sing. 주인공 소피가 자신의 아빠 후보 3명에게 편지를 보내며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소피 역의 아만다 사이프리드는 오디션 당시에 이 노래를 불러서 단박에 캐스팅이 됐다고 하는데요. 뭐 그야말로 엄마의 옛날 남자친구를 한꺼번에 초대를 하는 만행 아닌 만행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뭐 그야말로 대담하고 귀엽고 상큼한 매력에 아만다 사이프리드가 이 영화에 정말 소피라는 캐릭터가 잘 어울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서 아빠 후보 3명으로 등장한 배우들 역시 정말 쟁쟁하죠. Where are those happy days? They seem so hard to find. 007 제임스 본드의 대명사 피어스 브로스넌은 부드럽고 로맨틱한 남자 샘 역을 맡았고요. Hi there. You guys need a ride to Calicari? 스웨덴 출신의 배우 스텔란 스카스가드는 몸과 비를 통해서 남성미 넘치는 매력을 선보였죠. 그리고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를 외치던 킹스맨의 해리 역으로 유명한 콜린 퍼스. 이 영화에서도 이름이 해리입니다. 특히나 콜린 퍼스는 첫 번째 뮤지컬 도전에 자신의 숨겨진 기타 실력까지 뽐내게 됐는데요. Walks along the Seine, laughing in the rain. Our lost summer, memories that remain. 이 세 남자의 노래를 통해서 소피는 엄마의 추억을 공유하게 되죠. 그때 또 빠질 수 없는 게 그리스의 정말로 아름다운 풍광 아니겠습니까? 무더운 이 여름 휴가를 다녀온 듯한 대리만족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세 남자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은 주인공은 바로 메릴 스트립인데요. 이 메릴 스트립의 수많은 필모그래피 중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캐릭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딸 때문에 한꺼번에 세 남자를 만나게 된 그녀가 젊고 화려했던 시절을 추억하며 댄싱 퀸을 부르던 모습은 압권이죠. 아바의 베니 앤더슨이 피아노를 연주하는 업으로 깜짝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신나는 춤과 함께 온 마을을 축제의 분위기로 몰아넣었죠. 맘마미아의 출연 배우들은 촬영 2달 전부터 합숙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 아바 멤버들에게 춤과 노래를 배우면서 아주 환상적인 작품을 만들어냈죠. 자, 그리고 원작 뮤지컬에는 없던 노래가 이 영화에는 등장을 합니다. When All Is Said and Done이라는 곡인데요. 메릴 스트립과 피어스 브로스넌의 듀엣으로 편곡되며 로맨틱하면서도 애절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Both of us could feel the autumn chill. The dignified. 국경과 세대를 초월한 아바의 아름다운 노래, 그리고 명배우들의 멋진 연기 앙상블을 감상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영화 맘마미아 꼭 백업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엔 제가 소개해드릴 차례입니다. LA의 아름다운 사계절을 담아낸 뮤지컬 영화 라라랜드. 지금 만나보시죠. 아리아, 엠마 스톤 영화 찾아줘. 아리아, 이 중에서 라이언 고슬링 영화 찾아줘. Two options. You either follow my rules or follow my rules. Capiche? Thank you. I can do it a different way. No, that's fine. Thank you very much. 낭만과 판타지로 가득한 도시 LA. 이곳엔 배우 지망생 미아가 있습니다.
매번 오디션에 탈락하지만 결코 꿈을 포기하지 않죠. 어느 날 그녀는 레스토랑에서 한 남자의 피아노 연주에 매료됩니다. I just heard you play, and I wanted. 그렇게 미아와 세바스찬은 운명 같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의 꿈을 열렬히 응원하죠. So you could just write your own role, write something that's as interesting as you are. What are you gonna do? I'm gonna have my own club. 그 덕분에 용기를 얻게 된 미아는 직접 쓴 대본으로 1인극 무대를 준비해 나가는데요. 반면 세바스찬은 가난의 벽 앞에서 자신의 꿈과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돈을 벌기 위해 대중음악 그룹의 멤버로 합류하죠. 미아는 그가 영원히 꿈을 잃게 될까 두려워집니다. Do you like the music you're playing? I don't know, what are you doing No, right if you were now? Why are you happy. doing it? 결국 두 사람의 갈등은 극에 달하고 관계까지 소원해지는데요. 과연 두 사람은 꿈과 사랑 모두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영화 라라랜드입니다. 라라랜드는 국내에서 개봉된 외화 중에서 무려 3달 이상 극장에서 걸려 있었던 작품인데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한 뮤지컬 영화라고 해도 틀린 얘기는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80%의 아카데미 시상식을 뒤흔든 영화이기도 한데요. 감독상, 여우주연상, 촬영상, 미술상, 주제가상, 음악상 이렇게 아카데미 6관왕의 영예를 받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관객과 그리고 평단 모두를 사로잡은 라라랜드의 백업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영광의 주인공은 바로 데이미언 셔젤 감독이라고 하겠는데요. 그는 이미 전작인 위플래시를 통해서 아카데미 남우조연상과 음향상, 편집상까지 이미 3관왕을 수상하며 주목받았던 감독인데요. 이번 작품인 라라랜드를 통해서는 아카데미 최연소 감독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네, 그야말로 데이미언 서젤 감독과 음악이 만나면 최고의 결과가 나오지 않나 싶은데요. 이 영화는 시작부터 완전히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차들로 꽉 막힌 LA의 고가도로에서 갑자기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Summer Sunday nights, we'd sink into our seats right as they dimmed out all the lights. A technicolor world made out of music and sheen. It called me to be on that screen. 그리고 차 안에 있던 사람들이 흥겨운 노래에 몸을 맡기죠. 다양한 퍼포먼스와 함께 한편의 뮤지컬 무대를 선사합니다. 실제 고속도로에서 심지어 주말에 차량을 통제하고 촬영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연습과 리허설을 통해서 역대급 오프닝 씬을 탄생시켰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방송 쪽에 계시는 이제 PD랑 몇 명 이제 뭐 카메라 감독님 분이랑 같이 봤거든요. 다들 하는 얘기가 이거 도대체 몇 번 찍었을까?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이 실제로 고속도로 세트를 지어놓고 찍은 게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였죠. 네, 아카데미 촬영상 수상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영화에서 저희가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여우주연상 수상에 빛나는 미아 역의 엠마 스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녀는 힘들게 살아가면서도 배우에 대한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아주 매력적인 인물로 등장을 했죠. What is that? There's a script? It's a play. 엠마 스톤의 얼굴, 눈빛, 표정, 춤, 노래 모든 것이 캐릭터와 완벽한 조화를 이뤄냈는데요. 특히나 친구들과 함께 파티장으로 향하는 장면에서 그녀의 매력이 아주 도드라졌죠. 저는 많은 장면 중에도 엠마 스톤이 홀로 오디션장에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Whenever you're ready. She captured a feeling, sky with no ceiling, the sunset inside a frame. 주인공의 세밀한 감정을 묘사한 엠마 스톤의 노래 그리고 목소리가 가슴을 울렸는데요. 원테이크로 촬영된 현장에서 그녀가 직접 라이브로 노래를 불렀다는 점이 또한 놀라웠습니다.
Here's to the ones who dream, foolish as they may seem. 남자 주인공인 라이언 고슬링 역시 원테이크 촬영과 더불어서 직접 라이브 노래를 선보인 장면이 있죠. City of stars, are you shining just for me? City of stars, there's so much that I can't see. 다리 위에서 쓸쓸히 휘파람과 함께 부르던 이 노래. 감미로운 멜로디에 서정적인 가사가 더해진 시티 오브 스타즈는 전 세계의 여심을 저격했죠. Or one more dream that I cannot make true. 전혀 안 돼요, 저는. 오, 잘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한 번씩 이렇게만 단발마처럼 나오고. 단발마. 네, 그런데 그에겐 휘파람과 노래 실력만이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연기도 잘하는데 이렇게 피아노도 잘 쳐요. 아, 그렇죠. 네, 원래 그는 피아노를 칠 줄 몰랐던 배우였습니다. 하지만 피나는 노력 끝에 대역 없이 모든 피아노 연주 장면을 직접 소화해냈죠. 심지어 손가락만 나오는 장면까지도 모두 그가 연주했다고 합니다. 네, 그야말로 대단한 노력을 기울인 배우들인데요. 자, 엠마 스톤과 라이언 고슬링 이 둘의 환상적인 케미로 숱한 명장면을 탄생시켰습니다. This could never be. You're not the type for me. Really? And there's not a spark inside. What a waste of a lovely night. 그 중에서도 석양이 지는 언덕에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던 장면이 정말 압권이죠. 산책을 하던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로맨틱한 탭댄스를 선보였는데요. 특히나 그들의 뒤로 펼쳐지는 푸르스름하고 신비로운 하늘색은 결코 CG가 아니었습니다. LA의 매직 아워라고 불리는 특정 시간대를 두고 며칠의 촬영을 거쳐서 탄생된 장면이었죠. 자, 이를 포함해 아카데미 주제가상과 음악상에 빛나는 명곡들이 이 영화에 꽉 차 있습니다. 라라랜드, 이 영화를 BTV로 감상하시는 내내 정말 LA의 매직 아워를 화면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은 한여름의 축제, 뮤지컬 영화라는 주제로 두 편의 영화들을 만나봤습니다. 끝으로 귀를 기울이면 명장면 하나씩 뽑아보도록 할까요? 먼저 맘마미아에서 귀를 기울이면 명장면은 메릴 스트립이 Slipping Through My Fingers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The feeling that I'm losing her forever, and without really entering her world. 딸 소피의 결혼식을 앞두고 엄마 도나는 복잡한 마음을 정리합니다. That funny little girl, slipping through my fingers all the time. I try to capture every minute. 그녀는 곧 자신의 품을 떠나는 딸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추억으로 남겨가죠. 모녀의 따뜻한 사랑에 귀 기울이게 된 명장면입니다. Sometimes I wish that I could freeze the picture and save it from the funny tricks of time slipping through my fingers. Slipping through my fingers라는 얘기가 이제 손가락으로 빠져나간다. 이제 내 곁을 떠나는 딸의 어떤 모습. 그러니까 엄마와 딸의 어떤 애틋한 사랑을 표현한 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노래는 아바의 멤버 중 실제 과거 부부였던 비오른과 아그네사가 자신의 딸을 위해서 직접 만든 노래라고 하죠. 자, 이번엔 영화 라라랜드의 귀를 기울이면 명장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케스트라 버전의 플레인타리움이 흘러나오는 장면입니다. 첫 문대에서 낭만적인 데이트를 하던 미아와 세바스찬.
두 사람의 눈앞에 눈부신 별빛이 반짝입니다. 그런데 그때 로맨틱한 선율과 함께 둘은 하늘 위로 날아오르게 되죠. 환상 속에서 펼쳐지는 두 사람의 우아한 왈츠가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데요. 판타지로 점철된 영상미와 주인공들의 러브 스토리가 마법 같은 순간을 완성시킨 명장면입니다. 왜 영화 속의 명장면을 볼 때 왜 순간 거기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그런 그 기분을 느끼게 되잖아요. 이 장면에서 제가 그랬거든요. 그야말로 그 표현에 가장 어울리는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공중 부양을 한 채로 왈츠를 선보이는 장면이기 때문에 실제로 와이어의 몸을 의지한 채 춤을 소화했다고 해요. 뭐랄까요? 환상과 현실을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해낸 감독의 연출 또한 탁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백오무비 한여름의 축제 뮤지컬 영화라는 주제로 두 편의 영화를 만나봤습니다. 세대를 초월한 뮤지컬 영화 맘마미아, 판타지를 넘나드는 뮤지컬 영화 라라랜드. 여러분의 취향대로 골라서 지금 BTV로 전화하세요. Wow.